안녕하세요. 전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것 같아요. 겨우 가슴에 묻어두고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인데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가슴속 깊이 꾹꾹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아이의 이름은 한송이. 예쁜 이름과 달리 얼굴은 그다지 예쁘지 않았고 마음도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정말 악마 같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랑 전 중학교 동창이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아이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송이네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동네 아이들은 한송이네 집에 초대받는 걸 마치 로또 당첨되는 것 마냥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방도 많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멋진 저택을 구경하는 재미도 좋았지만 거기 일하는 이모가 처음 보는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맛난 간식을 저희에게 잔뜩 내어주셨거든요. 이런 이유로 한송이 주변에는 그녀를 부러워하고 지지하는 막강한 추종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송이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몰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벌였는데 그중 하나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야, 저년 잡아. 한송이가 지시를 내리면 추종자들이 달려가서 목표가 된 아이의 양팔을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이들의 주요 타겟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약간 저는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학년은 저랑 같았어요. 옛날 일이라 남이 아버지의 직업은 가물가물한데 남이네 집이 동네에서 제일 낡고 후졌던 건 기억에 생생해요. 한여름 장마라도 지면 반지하 남이네 집에 물이 차서 남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피난을 오기도 했거든요. 월세도 제때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주인 아줌마 눈치를 보던 남이 얼굴도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날은 저도 한송이네 집에 초대를 받고 놀러간 날이었죠. 한송이 삼촌이 선물해줬다는 외제 기계칼이며 이국적인 필통 같은 학용품과 신기한 장난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신나게 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대문 앞까지 자기 추종자들을 배웅하러 나온 한송이가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 남이를 발견하고는 저년 잡아! 소리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남이를 마치 적군을 생포하듯 결박해서는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죠. 이남이 어디가? 엄마 심부름 가는 길이야. 너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위생검사 좀 해야겠다. 우리 동네에서 네가 제일 더럽잖아. 안 그래? 그러자 아이들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럼 손톱 검사부터 해볼까? 손? 한송이가 마치 강아지에게 말하듯 손을 내밀라고 하자 남이가 저항하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부탁이야. 왜 자꾸 날 괴롭혀? 왜긴 왜야. 재밌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손! 한송이가 명령을 하자 추종자들이 완력으로 남이의 손을 내밀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더럽네. 네가 그렇지 뭐. 다음 검사는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 뭐? 네 더러운 바지. 지금부터 네 속옷 검사할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송이는 무작정 바지를 내리라고 했어요. 남이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울면서 빌었습니다. 왜 이래 제발 그만해. 말로는 안 되겠네. 얘들아 뭐해? 추종자들이 남이에게 덤벼들었고 남이는 여린 고사리 손으로 바지춤을 부여잡고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송이는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크크거리며 눈을 떼지 못했고요. 남이의 바지가 내려가려는 순간 보다 못한 제가 소리쳤습니다. 야, 그만해. 너희들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쭈, 너 우리 동네 그지 편이야?
그렇구나.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인데? 무궁화 4개. 그게 뭔지 알아? 몰라. 그런 거 몰라도 지금 이게 나쁜 행동인 건 알겠어. 나쁜 게 뭔데? 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위생점검하는 건데? 이게 왜 나빠? 남이가 왜 더러워? 한성이 네가 더 구려. 그렇게 나오시겠다? 알겠어. 한송이가 왼손바닥에다 오른주먹을 툭툭 치며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골목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얘들아, 밥 먹을 시간에 여기서 뭐해? 부모님 걱정하셔. 얼른 집에 돌아가세요들. 하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채근하시던 아주머니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나미를 발견하시고는 어머, 나미야, 괜찮니? 어머, 땅바닥에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하며 나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송이는 몹시 불쾌한 듯 저에게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강준, 너 나를 배반했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 내가 보여줄게.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너 다음에 보자. 기분 나쁘게 웃으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미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눈가가 붉었고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전 나미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달리 해줄 말도 해줄 행동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미네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야반도주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서 도망갔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지금도 한 번씩 나미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생각하곤 해요. 그때 내가 먼저 넘어진 나미의 손을 잡아줄 걸. 아니면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 걸. 미안한 마음이 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뒤로 한송이와는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한송이가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만날 접점이 크게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6년 내내 등하교를 하는 내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식 날 우리 반 줄에 서 있는 한송이를 발견하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누구셔? 우리 오랜만이지? 씩 웃는 한송이를 보며 앞으로 3년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싶었습니다. 한송이의 소문은 빠르게 반 친구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한송이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면서? 그 학교 간판하겠다고 언니들 앞에 나섰다가 짱 먹었다잖아. 같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진심으로 때리고 전부 자기 물건처럼 대했대. 아무튼 한송이한테 찍히면 죽는다. 그 길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래. 다들 조심하자. 한송이는 여전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라는 막강한 백그라운드로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악랄한 짓을 했어요. 한송이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제일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 주먹짱을 포함한 여럿 불량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주먹짱은 여자인데도 남자를 두들겨 패서 반쯤 곤죽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송이 무리가 왕따를 시키는 대상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그날 한송이의 마음에 안 들거나 눈에 거슬리는 애들은 체육관 뒤 소각장 앞으로 소집되어서 옷과 현금을 빼앗기고 눈물의 매타작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송이가 가장 집요하게 최고로 악랄하게 괴롭힌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처음엔 체육복으로 시작했죠. 야, 강준, 체육복 좀 빌려줘. 깜빡하고 내가 안 들고 왔지 뭐야? 뭐? 다른 방 가서 빌려야지.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난 어쩌라고. 나도 체육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체육복 나한테 주고 네가 다른 방 가서 빌리면 되잖아.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얘 바본가 봐. 옆에서 한송이 추종자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주먹 짱인 애가 주먹을 흔들며 절 위협했어요. 그냥 줄래? 맞고 줄래? 한송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 얘 엄청 용감해. 지가 원더우먼인 줄 아는 또라이. 맞지? 한송이의 말을 들은 주먹장이 흥미를 보이며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맞는다 이거지?
우리 반 아이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체육복을 갈아입고 후다닥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전 한송이의 힘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한 번뿐이야 하고 순순히 체육복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반으로 달려가서 불이 나게 체육복을 빌려왔는데 크기가 맞지 않아서 소매와 바지 부분을 둘둘 말아 입어야 했고 체육 선생님에게 찍히고 말았습니다. 야, 너 오늘 체육 수업 있는 거 깜빡했지? 너 체육 무시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말해도 전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힌 뒤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체육 수업이 끝나고 한송이는 저에게 체육복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야, 한송이, 내 거 체육복 돌려줘. 어? 얘가 지금 뭐래? 뭘 달라고? 아까 체육 시간에 네가 내 체육복 빌려갔잖아. 헐, 얘가 생사람 잡네? 뭔 체육복? 니들 이 체육복이 강주영 거라는데? 그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한송이가 던진 질문에 반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했습니다. 한송이는 기분 나쁘게 내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때 네가 뭔 짓을 했는지 평생 알아가게 해줄 거라고. 응? 기대해. 그 일이 있은 뒤 한송이는 체육 시간마다 체육복을 들고 오지 않았고 그래서 전 한송이와 제 체육복을 빌리러 복도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야, 빨랑빨랑 안 가져와? 애가 너무 굶던데? 안 되겠다. 너 내가 정신 바짝 들게 해줄게. 하며 한송이는 주전자에 있던 물을 제 머리에 붓기도 했죠. 처음엔 반 친구들이 한송이 몰래 와서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기도 했는데 나중엔 한송이의 눈치를 보며 서서히 멀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송이는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제 머리를 치고 자기 앞을 뛰어갔다고 불러서 저를 또 때리고 자기 성적이 떨어져 기분이 나쁘다고 저를 구타했어요. 한송이가 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반 아이들도 이제 저를 걱정하기보단 저랑 닿으면 전염병이라도 옮을 것처럼 피했어요. 전 3년 내내 한송이에게 찍힌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고 저를 향한 한송이의 왕따와 폭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학교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송이의 구타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모멸감과 수치심이었어요. 외면하는 반 친구들도 이해가 되면서도 미웠고요. 선생님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한송이는 선생님 앞에서는 무조건 착한 척, 모범생인 척을 하는 이중적인 아이였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는데 두 분 모두 한송이 아버지네 회사 제조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몹시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자식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자식을 굶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돈돈 노래를 하며 일하는 아버지에게 차마 공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학교에서 한송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말하면 마음 아파하실 게 분명했고 더구나 한송이 아버지가 우리 아빠 공장 사장인데 말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알고 한송이는 저를 더 괴롭혔어요. 봄, 가을 소풍을 갔을 때 한송이는 뜬금없이 자기 패거리들과 발야구를 한다며 제 배낭을 가져갔어요. 제 배낭을 공처럼 발로 뻥뻥 차며 놀더라고요. 바쁜 엄마가 기껏 싸준 도시락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식사 시간에 박살난 도시락을 꺼내는 저를 보고 낄낄 웃던 한송이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 김밥이 비빔밥이 됐네? 별미다 별미, 맛있겠다. 많이 먹어 강준? 하며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김밥을 먹지 않자 한송이 패거리들은 곧 억지로 제 입에 김밥을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전 주먹장에게 선빵을 날렸어요. 선빵을 날리기 전에
심호흡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제 주먹은 생각처럼 세지 않았어요. 이것 봐라. 너 뭐해? 너 지금 개콘 찍냐? 하며 서서히 다가오는 주먹장의 핵주먹 맛을 직방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영화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송이 무리에게 구타당한 제 눈은 밤탱이가 되고 코에선 쌍코피가 터지고 입술도 터져서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한 송이는 이게 다 장난이래요. 야, 장난이야. 넌 우리가 놀자고 그런 건데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니? 아휴, 애가 유머를 몰라, 유머를. 그날 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산으로 향했어요. 그냥 이대로 15년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 절벽에서 떨어지면 될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요. 부모님께 아무 일 없는 척,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괜찮다.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분한 마음에 산을 계속 올랐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산을 교복을 입은 채 무작정 오르고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준! 강준! 하는 엄마의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서 푸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까악까악하는 산까마귀 소리가 들렸어요. 까마귀 소리가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전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손만 내밀어줘도 셀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절에 갔다가 뒷산을 내려오던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얘,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니? 그냥요. 아주머니는 피투성이에 눈물범벅이 된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머니 가방에서 손수건과 물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걸로 얼굴 좀 닦고 물 좀 마셔, 응? 전 어리광을 부리듯 고개를 흔들며 안 마시겠다고 버팅겼어요. 이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어른 말 듣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닦아줄까? 제가 할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내려가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따스해서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를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보신 뒤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못했겠죠. 그날 부모님은 제 몰골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전 그냥 어두운 밤길에 발을 잘못 헛디뎌서 구렁텅이에 낮아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미심쩍어 하셨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를 다니는 걸 보시고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전 끔찍한 중학교 3년을 보내고 졸업한 뒤 비로소 왕따를 면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는 졸업식 날 한송이는 쌍꺼풀 수술과 치아 교정을 하고 나타나서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그동안 놀던 무리와 거리를 두며 조용히 지내다가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제야 전 왕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3년 내내 받았던 고통의 기억은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었죠. 지금도 전 한송이가 즐겨 신던 운동화 브랜드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그 브랜드의 로고만 봐도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학폭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전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송이네 아버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독립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하신 덕분에 우리 집도 가난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행히 고등학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을 받아서 같이 올라간 중학교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덕분에 전 중학교 때와 달리 조용하고도 평범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름 친구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많이 어울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혼자였고 정상적인 교우 관계를 맺지 못해서 제 스스로 철벽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대학을 나와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기까지 물 흐르듯이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상견례 프리패스 상에 성품까지 좋고 시댁도 별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출산하고는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남을 해칠 수 있는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중학교 때의 기억 때문인지 전 자존감이 현저히 낮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하고 민감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작은 실수에도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혔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만만한 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당시 겨우 3살 된 제 딸한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미친 듯이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던 전 벼랑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보석 같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폭언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나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하고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이러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딸아이 인생까지 망치겠다 싶어서요. 가족들 모르게 제 발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하면서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말 못한 그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한 줄 쓰기도 힘들었는데 나와 내 딸, 가족을 위해서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노트만 자그마치 20권이 넘어요. 그동안 모른 척했던 내 안의 어린아이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를 외면하던 반 친구들과 성적 말고는 관심 없는 선생님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부모님을 제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송이에 대한 기억은 이미 머릿속 깊이 박혀버려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체에 가해졌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쉬이 낫질 않으니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증오의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나였대도 폭행하는 애 앞에서 당당히 나서지 못했을 거야. 선생님을 믿고 말씀드렸다면 어쩌면 해결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 부모님은 그저 우리 밥 굶기지 않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셨지. 만일 부모님이 아셨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송이에게 맞서 싸우지 못한 제 자신이 가해자인 한송이보다 더 미웠던 거예요. 상처투성이었던 과거와 화해를 하고 나니 비로소 나를 존중하게 됐어요. 내가 지옥 같은 3년을 보내면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준 내가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아이와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저희 딸은 어릴 적부터 속썩이는 일 한 번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고요. 다들 중2병이라고 하는 15 나이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저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윤이 어머니시죠? 저 서윤이 담임인데요. 지금 서윤이가 반 친구를 때려서 시간 되시면 지금 좀 학교로 오셨으면 해요. 네? 우리 애가 친구를 때리다니 그럴 리가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 피해 학생이 서윤이한테 맞았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도 양쪽 부모님 모시고 상담을 하려고요. 그런데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화가 단단히 나셔서 지금 학폭으로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아무튼 피해 학생 어머니도 일단 학교로 오기로 하셨으니까 서둘러 학교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딸아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제 속을 썩인 적 한 번 없고요. 타인에게 피해준 적도 없는 정말 바르게 자란 아이가 그럴 일이 없다고 딸아이를 믿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근 들어 화장을 하고 멋을 내기 시작하던데 혹시? 요즘 부쩍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고 네일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던데 설마 그것도? 아니지. 여자애가 예쁘게 꾸미는 게 학폭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을 하며 딸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딸아이 교실에는 선생님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딸과 우리 딸에게 맞았다는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우선 선생님께 연거푸 죄송하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네가 때린 거 맞아? 딸아이가 너무 시크하게 그렇다고 대답해서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왜? 친구를 왜 때려? 제가 우리 반 애들 때리고 괴롭히길래 내가 똑같이 해줬어. 주먹엔 주먹, 싸대기엔 싸대기잖아. 그렇다고 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보건실엔 다녀왔어? 엄마,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약한 애들 머리채 질질 끌고 나가서 가위로 앞머리 자르고 예쁘지? 이지랄 하는 애야. 공부 잘하고 있는 애 노트에 침 뱉는 일도 예사고 지 기분 나쁘다고 친구들 호출해서 강목이나 소화전을 휘두르는 애라고. 오늘은 교실 빗자루로 메타작을 하길래 나도 똑같이 메타작 해줬을 뿐이야. 만일 이게 다 내 잘못이라면 벌은 달게 받겠어. 그러니까 제 딸아이 말로는 지금 울고 있는 저 아이가 반 친구들을 괴롭혀서 그러지 못하게 우리 딸이 손을 봐줬다는 얘긴데요. 이 말을 들으니 이게 다 내 탓인가 싶더라고요. 실은 제가 너무 나약했던 제 어린 모습이 싫어서 우리 딸아이한테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며 검도며 유도까지 온갖 운동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나 힘이 센 편이었어요. 저의 걱정과 우려와 바람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우리 딸은 적어도 자신의 힘을 악용하는 못된 성격이 아니었기에 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현서구나. 현서야. 서윤이 말로는 네가 먼저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니? 아이 씨발 몇 번을 말하냐고. 죽내나는 틀딱이 존나 개빡치네. 씨 애미나 딸년이나 쌍으로 재수없어.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설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현서,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욕이야. 선생님도 계시는데. 너 진짜 세상 천지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아이 씨발 뭐. 나는 개 억울하다고. 나는 겨우 2대 때렸는데 저 미친년을 10대 넘게 때렸다고. 에이 쌍년. 지 애미 새끼 닮아서 존나 개극혐? 딸 같은 아이의 거침없는 욕설에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씩씩거리며 매우 빠르게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온 현서 엄마의 정체 때문이었죠. 현서야, 현서 어딨어? 우리 현서! 엄마, 왜 이제 와?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달려가 안기는 엄마라는 사람. 네, 놀랍게도 그 엄마라는 여자는 중학교 시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진 한송이였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무려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저는 그녀를 단박에 알아봤습니다만 한송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딸 얼굴을 어루만지며 주구장창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머머, 우리 현서 얼굴에 스크래치. 노! 엄마, 나 여기도 맞았어. 현서가 몸싸움을 하다 종아리에 생긴 생채기를 자기 엄마에게 보였습니다. 여리디 여린 우리 딸 종아리에 피멍을. 나 가만 안 있어. 누구야? 너야? 너 생긴 것도 무식하게 힘만 쓰게 생겨서는 성격도 정말 테러블한 아이구나. 네가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안달이 났나 본데 너 우리 현서 얼굴에 빨간 줄 낸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 말이 믿기지 않지?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이고 이모부가 검찰청장이야. 너 그게 뭔지 알기나 해? 선생님, 저 합의 안 해요. 쟤 콩밥 먹게 하려고요.
이모부한테 말하면 중학생도 소년원에서 10년을 썩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한송이의 협박에 선생님이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학폭위를 열게 되면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이번 사건 발단은 현서에게 있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서 어머님은 유명한 공인이신데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한송이는 사실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부유한 집안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민을 가서 이미지 세탁과 동시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금이 환영을 했답니다. 패션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종종 출연하며 사회적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중3 겨울방학에 쌍꺼풀 수술과 치아 교정을 하고 코까지 손을 봤는지 예전 본판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예뻐졌지만 그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심장이 철렁하고 발끝까지 떨어지고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한송이가 TV에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송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릴 적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로웠거든요. 상담을 그렇게 받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 한송이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서 있다니 수십만 번도 더 시뮬레이션 해보았던 그녀와의 만나는 순간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과라도 받아야겠죠? 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던 한송이가 뒤늦게 저를 알아봤는지 순간 주춤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한송이의 딸 현서는 미친 듯 발악을 했어요. 엄마, 다 무릎 꿇으라고 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지 애미애비 새끼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위아래 없이 욕하고 떼쓰는 한송이의 딸을 보며 새삼 DNA의 경이로움이랄지 무서움이랄지 아무튼 놀라운 유전자의 힘을 느꼈습니다. 한송이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폭언으로 폭주하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며 오히려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현서야, 뚝! 얘가 어른한테 애미애비라니.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우리 집안에 비속어 쓰는 사람 일절 없는데? 어디서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서는. 아휴. 네 나이 때 만난 친구가 다 네 자산이 된다고. 이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그리고 들어보니 현서 네가 잘못했네. 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자꾸 이러면 외출 금지에 용돈도 없을 줄 알아?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선생님도 당황하고 아이들도 당황해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송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서를 대차게 혼내고 나서 저에게도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애들은 또 싸우면서 자라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쵸?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서윤이가 참 건강해서 든든하시겠어요. 이종기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어릴 적과 똑같이 두 얼굴을 가진 모습을 드러내는 한송이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전 냉랭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현서 어머니.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아이는 벌을 받아야지 바르게 크겠죠. 이번 일은 현서가 시작을 했지만 저희 딸도 똑같이 폭행한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학폭이 가서 잘잘못 따지고 징계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시죠. 아이들이 학교에 지식만 쌓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일로 애들이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게 된다면 전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현서가 저희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하던데 맞아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따져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한성희님은 유명한 공인이시니 이런 일에 솔선수범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서윤이 어머니,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들을 말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
저희 학폭위 진행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 서윤 어머니, 학폭위를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아이들 진학할 때마다 꼬리표가 붙는데 저희로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좋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 말씀 고맙지만 저희 마음은 확고해요. 선생님, 그럼 제 딸아이 데리고 하교해도 될까요? 제가 요지부동으로 학폭위를 열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한송이가 자기 딸 현서에게 잘못을 빌라고 닥달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얼른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현서, 너 휴대폰까지 압수당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한테 죽고 싶냐? 한송이의 딸 현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미안. 현서 어머니, 전 이런 맘에 없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작 사과는 제 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왕따시키고 괴롭힌 아이한테 하셔야죠. 안 그러니 현서야? 그럼요. 우리 현서 친구들한테 사과할 거지? 선생님도 계시잖아. 한송이의 종용하는 눈길에 아이가 볼멘 소리로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 잘 타이르겠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반 친구들에게 사과할 테니까요. 믿어주세요. 네, 현서 어머님. 제가 내일 당장 자리를 마련할게요. 너희 둘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리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서연, 너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반 애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나도 너 때린 거 사과할게. 현서는 자기 엄마 한송이의 눈치를 살피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반성문과 봉사활동 5시간의 벌을 스스로 받기로 했어요. 만일 현서가 또다시 반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왕따를 주도한다면 그땐 곧바로 학폭위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딸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나섰는데 한송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준, 너 강준 맞지? 서진 요정 맞잖아. 사윤아, 내가 네 엄마랑 중학교 동창이거든?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는데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네, 알겠어요. 서윤이는 붉게 상기되고 바짝 긴장한 채 얼굴을 살피며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야, 나 캐나다 가서도 너 어떻게 지내나 진짜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정말 신기하다, 그치? 왜? 거긴 나처럼 괴롭힐 애가 없었니? 어머,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나오려는데. 나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민 가서 연락하는 친구들이 아예 없잖아. 네 얼굴이 심하게 바뀌어서 넌 줄 모르는 게 아닐까? 주은아, 네 마음 알아. 중학교 땐 우리 사이가 좀 그랬지?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잖아. 난 너무 철이 없었고. 그치? 그래서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해줄래? 그러니까 그래. 너 우리 이야기 어디 가서 말 안 할 거지? 그치? 요즘 과거 학창시절 문제로 훅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나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 정말 눈물 없이는 3박 4일로도 모자라다?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응? 하며 애원했습니다. 글쎄, 내가 왜 널 위해서 네 과거를 묵인해야 될까? 하고 꼿꼿이 따져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한송이는 본색을 드러내고 발끈해서 폭언을 시작하더군요. 아이 씨발, 이 미친년이 찍소리도 못하던 게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꼬장질이야. 너 죽고 싶냐? 이 그지 같은 년이 그때처럼 또 밟아줄까? 너 내 체육복 셔틀 다시 하고 싶어? 아니면 내 싸대기 맛이 그리웠냐?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전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그땐 우리가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쳐버려. 학교가 쉬쉬했잖아. 지금은 달라. 당장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쳐. 그리고 네 악행도 모두 인터넷에 내가 까발려줄게. 한송이가 흥분과 분노로 바들바들 떨며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전 쉬지 않고 30년 동안 무거웠던 말을 퍼부어주었어요. 방금 네가 떠든 말 다 내가 녹음했어. 고맙다. 네가 먼저 과거사를 인정해줘서. 사실 과거 학폭 관련 글 올라오면 안티팬을 소행으로 치부하거나 글쓴이를 고소한다고 으름장이나 놓고 기껏해야 사과문 한 장 딸랑 올리고 그렇게 1, 2년 놀고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활동 재개하잖아. 그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아니지. 우리 속담에 말이야. 맞은 놈은 발 뻗고 편하게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며? 대체 그따위 속담을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가해자가 만든 속담일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후로 내가 맘 편히 잡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정신과 상담에 치료도 받았는데 너는? 승승장구하면서 뻔뻔한 얼굴 들고 TV까지 나오셔? 어떻게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나올 생각을 해? 진짜 염치가 없다. 하긴 네가 염치를 아는 인간이었으면 그렇게는 안 살았겠지? 아무튼 고마워. 너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적은 노트만 20권이야. 그 노트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언론에 보내려고 했는데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한데 굳이 공론화할 필요 있나 했거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에게 내 피해 사실 구구절절 늘어놓는 게 더 싫어서 소심한 마음에 꾹 참았어. 아마 나처럼 미친 짓 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덮어두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런데 막상 널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게다가 네가 이렇게 다 떠먹여주니까 어떡해? 해야지. 나도 미투야, 공론화. 내가 해볼게. 방금 네가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되겠지? 기대해도 좋아. 내가 소상히 적은 너의 악행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안 그래도 끔찍한 네 얼굴 TV에서 안 볼 수 있게 국민청원이라도 넣을 생각이니까 이제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 야, 누가 네 말을 믿어? 우리 이모부가? 그래, 니네 이모부가 검찰청장이라며?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어.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가는 거지 뭐. 네가 떳떳하면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지. 생활기록부든 동창들 증언이든 선생님 증언이든 다 가져와 봐. 하긴 누가 너한테 증언해줄 친구나 있을지 모르겠다.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은 한송이를 뒤로 하고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상담을 하며 작성했던 노트의 내용을 캡처하고 방금 한송이가 있던 욕설과 폭언, 학폭을 인정한 내용을 USB에 담아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죠. 컴퓨터를 껐다 켰다 수십 번을 시도한 끝에 비로소 올렸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악마 한송이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한송이는 출연하던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처음엔 안티팬의 근거 없는 루머로 몰아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악랄했던 만행들이 하나둘 게시글로 올라오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한송이의 퇴출과 의류 불매로 이어졌습니다. 고맙게도 중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들도 동조글을 올려주었고 심지어 그때 못 본 척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늘 마음에 걸렸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폭로글을 쓴 게 뭘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냐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한송이 폭로글을 올리고 그녀를 망하게 만든 일이라 생각해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당한 그날부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이 자기 반성은커녕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어 활개를 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송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국민들의 폭발적인 불매운동으로 패션 사업이 쫄딱 망했고요. 방송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했어요. 게다가 위약금으로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아서 강남 고층 아파트 집도 내놓고 변두리 쪽으로 이사를 갔대나 뭐래나. 아무튼 한송이가 폭망하며 한송이 딸 현서도 전학을 갔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옛날처럼 기고만장해서 아이들을 괴롭히진 못한다고 하네요. 그저 조용히 교실에 깨갱하고 앉아서 손톱이나 열심히 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는 학교 폭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그리고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릴 적 철이 없어서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랬다는 가해자들의 개소리는 이제 그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학창시절 받은 트라우마로 괴로운 친구들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